여러분, 숫자가 때로는 정말 미스터리한 사건 파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우리는 데이터 탐정이 되어서요, 모두의 관심사인 바로 이 로또 번호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무작위의 장막 뒤에 어떤 패턴이 숨어 있을까요? 자, 사건의 발단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숫자 좀 보세요. 22. 이게 뭘까요? 바로 지난 1209회차에서 나온 1등 당첨자 수입니다. 22명이요. 와, 이거 진짜 이례적인 사건 아닌가요? 보통 한 주에 10명 안팎이 나오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죠.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냥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친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던 걸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이터 탐정이 되어서 바로 그 숫자들 속에 숨겨있은 단서들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사건 파일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1029회차 당첨 번호는 2, 17, 20, 35, 37, 39였습니다. 근데 1등이 무려 22명이나 나오면서 1인당 당첨금은 평소보다 좀 낮아졌죠. 약 13억 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단서는 바로 이거예요. 수동 선택자가 7명이나 됐다는 거. 와, 평소보다 확연히 높은 비율인데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신문할 시간입니다. 과거 기록이라는 이 증거물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단서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분석 도구는 바로 번호대별 분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로또 번호들이 특정 구간에 혹시 뭉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기법이에요. 1번대, 10번대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서 흐름을 보면 전체적인 판도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결정적인 단서가 드러납니다. 바로 30번대의 과열 현상이에요. 보세요. 1208회에 이어서 1209회에서도 35, 37, 39, 무려 3개의 번호가 30번대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니, 2회 연속으로 특정 구간에서 3개씩이나 나오는 건요, 통계적으로 보면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열 현상, 이게 우리 수사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모든 데이터는요, 결국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구간이 뜨거워졌다는 건 반대로 다음번에는 차가워질 가능성. 다시 말해서 다음 회차엔 30번대에서 번호가 하나만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서는 확보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서를 추적해 볼까요? 바로 이웃수라는 건데 이거 아주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직전 회차 당첨 번호의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 이들을 용의선상에 올리는 기법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요, 통계적으로 약 55%의 확률로 다음 당첨 번호에 직전 회차 번호나 그 이웃수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절반이 넘는 확률이죠?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연관성이라고 봐야겠죠? 자, 이 이웃수 이론에 따라서 1209회차 번호들 주변에 있는 핵심 용의자 목록입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죠.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포함시키는 게 합리적인 전략이다라고요. 특히 17번의 이웃인 16, 18번 같은 숫자들 꽤 유력해 보이죠? 자, 우리의 세 번째 단서는 숫자의 맨 뒷자리, 바로 끝수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4, 14, 24, 34 이런 숫자들은 전부 같은 4끝수 가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최근 10회차 데이터를 쫙 분석해보니까요, 유독 4끝수랑 8끝수의 등장이 뜸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어 지내던 용의자들 같지 않나요? 통계는 바로 이런 숫자들에게 곧 다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질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단서들을 찾았는데요. 여기서 우리 데이터 탐정으로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과연 이 패턴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요? 30번대 과열, 이웃수 법칙, 끝수 패턴. 지금까지 보면 꽤 그럴듯한 증거들을 모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단서들을 다 조합한다고 해서 정말 1등 번호라는 범인을 딱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냉정한 과학적 사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2009년에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가 아주 명확한 결론을 내렸거든요. 로또 당첨 번호는 통계적으로 무작위성을 만족시킨다. 즉, 모든 공은 매번 독립적으로 똑같은 확률로 뽑힌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수사는 전부 헛수고였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예측과 전략의 차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100% 승리를 보장하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작위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확률적으로 더 균형 잡힌 조합을 만드는 전략을 세우는 거죠. 말하자면 가능성이 낮은 용의자를 제외하고 유력한 후보군을 좁혀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이 단서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만의 전략적인 조합을 만들 수 있을지 지금부터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3단계 법칙입니다. 첫째, 30번대처럼 너무 과열된 구간은 피하거나 수를 줄인다. 둘째, 유력한 이웃수 후보 중에서 한두 개를 꼭 포함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끝수나 8끝수처럼 한동안 잠잠했던 끝수에서 번호를 선택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 분석을 바탕으로 만든 몇 가지 전략적인 조합 예시인데요. 한번 보시죠. 균형 중심형은 우리가 찾은 모든 단서를 고르게 반영한 좀 안정적인 접근법이고요. 저번호대 집중형은 30번대 냉각 가능성에 베팅해서 낮은 번호에 힘을 싣는 전략이죠. 그리고 이웃수 추적형은 그 55%라는 확률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좀 공격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자신만의 분석을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함을 갖게 되신 겁니다. 번호대 흐름으로 전체 판을 읽고 이웃수로 구체적인 단서를 찾고 끝수 패턴으로 잠복한 번호를 추적하고 또 오랫동안 안 나온 장기 미출수까지 확인하는 것. 이 4가지 도구 꼭 기억해 두세요. 결국 데이터는 우리에게 유력한 용의자 리스트를 건네줄 뿐 최종 범인을 지목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분석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직관이야말로 마지막 결정적 증거가 될지도 모르죠. 오늘 수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행운의 숫자는 무엇인가요?